유난히 귀엽고 착한 꼬마 침팬지였다. 미국과 소련은 1950년대에 치열하게 우주개발 경쟁을 했고, 미국의 나사는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프로젝트 머큐리를 진행한다. 나사는 먼저 임무를 수행할 침팬지들을 모아서 우주 침팬지 학교를 시작하는데, 그중 햄은 특별히 똑똑하고 영리했다. 그리고 유독 사과를 좋아했는데 훈련을 마치면 사과를 선물로 받곤 했다. 햄은 우주에 올라가서 수행할 동작을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훈련도 잘하고 성격도 온순하여 연구원들은 햄을 작은 꼬마아이 같다고 했다. 그리고 1961년 우주선 발사 날짜가 결정됐다. 정말 최초의 우주 침팬지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임무. 햄을 훈련했던 박사님은 슬픔에 빠진다. 박사님은 기저귀, 방수복, 우주복과 함께 햄의 생체 정보를 기록할 센서를 부착한다. 그렇게 정든 햄을 떠나보내야 했다. 햄은 캡슐에 들어갔고 박사님은 캡슐의 문을 잠근다. 우주에서도 열리지 않도록 아주 강하게. 자신의 몸보다 살짝 큰 캡슐 안에서 햄은 마지막으로 박사님을 쳐다본다. 그렇게 1961년 1월 31일 햄은 우주로 향한다. 햄이 타고 있던 로켓. 영상 속에는 햄이 올라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 햄은 우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햄의 임무는 단순했다. 우주선 내부 환경, 무중력 상태에서 생명체가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이 실험을 위해 햄은 몇 가지 동작을 훈련했는데, 그중 하나는 파란 불빛을 보고 손잡이를 당기는 것이었다. 불빛 이후 햄의 반응 속도를 보고 생명체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햄이 출발 시 견뎌야 했던 중력은 지구의 10배 이상. 우주선의 연료는 예상보다 일찍 떨어졌고 햄이 타고 있던 캡슐의 압력은 심각하게 낮아졌다. 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무중력 상태로 6분, 총 비행 시간은 약 20분. 그렇게 짧은 비행을 마친 햄의 캡슐이 돌아온다. 캡슐은 대서양 한가운데에 떨어졌다. 사람들은 달려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캡슐을 열어보았다. 뚜껑을 연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만다. 햄은 살아있었다. 엄청난 임무를 마친 햄이 사과를 받는 실제 모습이다. 햄은 인간보다 먼저 지구 대기권 밖을 경험한 최초의 영장류이다. 이는 유리 가가린보다 10주나 빨랐다. 햄은 사실 원래 이름이 아니었다. 당시 햄의 원래 이름은 실험체 65번. 햄이라는 이름은 처음으로 살아 돌아온 침팬지에게 나중에 주어진 것이었다. 연구소의 이름을 따서. 햄은 워싱턴 DC의 한 동물원에서 17살까지 살았고 지금 햄은 뉴멕시코 우주박물관 영예의 전당에 보관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과학공학 콘텐츠팀 긱불의 멤버 찬우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 유인원 영장류 햄의 이야기를 조금 각색해보았어요. 사실 햄이 성공하기 전에 많은 동물이 우주로 갔다가 죽었다고 해요. 종종 과학 실험을 보면 학문을 개척하려는 사명감과 이런 윤리, 다양한 윤리 문제가 충돌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동물 실험이 있겠죠. 주변에서도 그런 실험 과정에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랩을 바꾸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고요.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인간의 행동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꼭 과학 실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치킨을 먹는 것,
고기를 먹는 것. 일종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혹자는 인간과 사회화가 가능한 동물들까지는 동물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럼 곤충은요? 식물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종 과학 관련 이야기를 올릴 예정이니 궁금한 이야기나 좋은 소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